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마케팅 2팀의 김상현 팀장. 저는 김희원 마케터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뭐 창업종 마케팅 컨설팅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라이브로 찾아뵀는데 네, 반갑습니다. 딱히 이제 일단은 오늘은 창업종 마케팅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그 B2B 마케팅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우선은 B2B 마케팅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B2B 마케팅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저희 대화를 나눠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B2B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일단 좀 가볍게 쉽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뭐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B2C는 이제 기업과 개인 간의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마케팅이다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일련적으로 봤을 때에는 B2C 같은 경우는 네. 물건을 구매할 때 대량 구매가 아니라 보통 이제 소량 구매라고 본다면은 네. B2B 마케팅에서 이제 이커머스적으로 본다면은 근데 단가도 다르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100개, 200개 대량으로 200개 이상 발주하는 경우 말고 또 단가 자체가 높은 경우가 있잖아요. 아, 네. 네, 생산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몇 천만 원 호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이제 개인이 구매해서 주문하기에는 사실상 이제 B2C 개념이 아니다 보니 네. B2B 마케팅의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촉 같은 경우도 B2C면서도 B2B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개인과 개인일 수는 있지만 DB 업종? B2B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업종 맞습니다.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종합적으로 오늘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저희가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창업업종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네. 일단은 창업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DB 업종이라고 하죠. 그렇죠. DB 업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DB 업종을 진행하는 이제 마케팅 전략이나 이제 매체들은 뭐가 있을까요, 대리님? 네, 아무래도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데이터를 많이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래서 문의량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 광고 그래서 좀 고객들이 이제 니즈가 확실한 이제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를 가장 많이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를 좀 많이 진행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입찰가가 되게 높죠. 맞아요. 립체가가 되게 높습니다. 네네. 왜냐면 이제 문의를 예를 들어서 뭐 창업 컨설팅 아니면 소자본 창업 혹은 뭐 1인 창업? 네. 등등등 되게 다양한 키워드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에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창업의 아이템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이제 요식업이라 한다고 해도 이게 한식이냐 중식이냐 일식이냐에 따라서 갈리고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음식점이냐 주점이냐 에 따라 네, 달리고요. 맞습니다. 또 거기서 나아가서 디저트류냐 아니면은 그 패스트푸드류냐에 따라서 되게 네, 달라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종 자체가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레드오션이죠. 네, 엄청 레드오션이죠. 네. 그래서 검색 광고를 많이들 진행하시는데 여기서 저희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미디어 믹스를 좀 진행을 해서 이제 광고비를 이제 좀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자라고도 많이 말씀을 전달을 드리죠. 네, 지금 네.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구슬 피우는 정직한 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네, 창업종 관련돼 가지고 파워링크 세팅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지역별 키워드 해야 되는지 소거점 키워드를 해야 하는지 우선은 지금 검색 광고 관련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지역별 키워드도 필요하기는 한데요. 업종에 따라서도 좀 세부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고기 그냥 지금 정직한 소라가셔가지고 그냥 고깃집이라는 가정하에 네, 그 고깃집 창업, 삼겹살집 창업이라는 거는 그 이 키워드 자체가 엄청 입찰가가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메인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서브나
그다음에 이제 세부 키워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카테고리를 나누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 그다음에 메인 플러스 추가 단어 조합으로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거점 키워드라고 하시면은 이제 뭐 예시로 어떤 걸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소거점이라 본다면은 뭐 20대 뭐 1,000만 원 창업 아니면은 30대 뭐 4천만 원 창업까지도 뭐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어떤 각각의 이제 세부상 소구 포인트 맞춰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전환을 높이려면은 이 메인 키워드밖에 답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 키워드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단순히 고깃집 창업이 아니라 앞에 이제 도에 대한 지역이나 아니면 시에 대한 지역이나 아니면 동까지도 사실상 세부 키워드를 확장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검색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메인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를 대표적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검색량은 엄청 많고 입찰가도 엄청 높습니다. 네. 이제 그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성남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사실 이제 9월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고깃집 많아서 맞아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을 넣다 보면은 입찰가는 사실상 떨어질 수 있어요.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검색량도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키워드로만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상 메인, 서브, 세부 모든 키워드로 지금 다 광고를 진행해 보시고 여기서 분명히 전환이 나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네. 그 키워드만 살려놓고 사실상 좀 전환이 부진한 키워드 같은 경우는 다 빼는 전략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예 이거를 노출 자체를 안 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3개월, 4개월, 6개월이 지나도 해당 키워드로 광고 비용만 누수되고 별도의 전환이 없었다라고 하면 과감히 일단 꺼주시는 게 맞고요. 검색 광고로만 진행하지 않고 다른 매체까지 확장하시는 전략으로 조금 계획을 바꿔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계정을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다 보면은 검색 광고 키워드 자체는 10,000개, 20,000개, 많게는 뭐 50,000개까지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실제로 전환이 들어오는 키워드는 보통 30개가 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한 49,970개 정도는 그 어떤 키워드들이냐? 정말 단순히 유입, 노출만 됐던 키워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키워드 대략 4만 키워드를 한 키워드당 월 광고 비용 1,000원이라 해도 그렇죠. 47만 원이 나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6개월로 따지면 거의 2,300만 원 정도를 그냥 노출 유입으로만 비용을 소진시킨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 분석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창업 업체가 이 키워드로 성과가 잘 나온다고 해서 B 창업 업체인 우리가 전환이 날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상대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그 단순히 지역별 키워드, 그다음에 소거점 키워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 소구 키워드 같은 경우도 이게 보통 캠페인이 크게 보통 저희가 광고를 세팅하는 분류를 할 때 디바이스를 먼저 나눠놓고요. PC나 모바일, 그다음에 PC 모바일뿐만 아니라 매체, 컨텐츠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메인 통합 검색 영역 매체, 그 외에도 그냥 24시간 서브 매체를 노출해놓고 캠페인별로 예산은 10,000원 이하로 걸어놓고 세부 키워드 깔아놓는 전략으로 가고요. 어쨌든 그 캠페인 안에서는 월 광고 비용이 30만 원이 넘지 않게끔 네. 총 광고 비용이 한 5,600만 원이라고 봤을 땐요. 그런 전략도 있고 이제 소거점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우리 업체의 강점, 그 다음에 뭐 마진에 따라서 우리는 좀 고마진 창업이라는 소거점 키워드로도 충분히 니즈가 있을 것 같고 전환이 있을 것 같다. 순수익이 30% 이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그런 키워드도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캠페인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바이스로 나눈다고 크게 봤을 때 그 디바이스 안에 메인 키워드 그룹, 세부 키워드 그룹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메인 캠페인 PC, 메인 캠페인 모바일, 서브 캠페인 PC, 서브 캠페인 모바일까지도 캠페인을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룹들도 뭐 메인 창업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환 키워드 이제 뭐 그룹도 있을 거고 이 각각 그룹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그룹들에 맞는 소재 확장 소재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거점 키워드 그룹을 사용하실 거면은 이 소재랑 확장 소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창업주들 같은 경우는 그 지점수가 확장되심에 따라서 몇 호점 돌파, 몇 호점까지만 창업 혜택 지원이라는 소재를 많이 쓰시는데 그런 소재들 말고도 테스트가 많이 필요해요. 만약에 뭐 50호점 돌파 네. 기념으로 딱 70호점까지만 무슨 이벤트 진행이라고 하고 70점 돌파를 하면은 현재 70호점 돌파, 네. 100호점까지 무슨 혜택 진행. 그 호수만 바꾸시고 그 고정되는 그 후킹 문구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검토나 고려해 주셔가지고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네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키워드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B 업종 관련해서 키워드가 입찰가가 많이 높습니다. 네. 높아서 좀 자사 키워드를 저는 조금 많이 활용하자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저도 제가 말씀드렸던 미디어 믹스를 좀 진행하면서 메타 광고라든가 구글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광고를 노출시키고 배너 광고를 통해 저희 자사를 노출시켜서 최대한 저희 자사 키워드를 통해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지역, 그 다음에 연령, 성별 등등등 되게 많이 나눌 수 있거든요. 네. 네. 지역을 보면은 뭐 부산 30대 여자 창업, 남자 20대 창업, 부산 남자 20대 창업, 혹은 그 1,000만 원 창업, 2,000만 원 창업, 3,000만 원 창업 평수도 있어요. 네, 10평 고깃집 창업, 뭐 20평 커피집 창업, 네. 뭐 7평 커피집 창업, 뭐 6평 커피집 창업, 뭐 이런 식으로 평수도 있고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워드를 확장하고 만드는 거는 네이버 이제 각 계정 하나당 최대 10만 개까지인데 여기서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키워드를 단순히 추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선별하고 그 이후에 확장되는 과정들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을 때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넣어주세요라는 문의도 많기는 한데 네. 그냥 단순히 키워드를 저희가 솔직히 저희도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금방 세팅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 10만 개 다 채운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면 다 그냥 그 공통되게 세팅을 하죠. 근데 이제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몇만 개 키워드 등록을 해도 실제 전환이 발생되는 키워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땐 뭐 30개 내외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가 어떤 키워드 기준에 전환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메인 키워드로 광고를 순위권 내에 노출해서 진행했었을 때 유입이 얼만큼 있었고 그 중에 문의량이 얼만큼 있었고 그거에 따른 문의 전환율을 살펴본 다음에 저희의 경쟁력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메인 키워드로 유입이 거의 몇백 건이 있었는데 네. 문의가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두 가지 정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랜딩 페이지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 다음에 그 페이지 안에서 UI가 복잡해서 문의를 남길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어렵다든지 찾을 수 없다든지 네. 아니면 오류가 있다든지 그 두 번째 우리의 경쟁력이 홈페이지에 녹아져 있지 않다든지 왜냐면은 보통 이런 창업장 들어가면은 바로 먼저 노출되는 게 뭐냐면은 현재 지점 확대수 네. 그 다음에 각 지점별로 얼마만큼 월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순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창업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어떠한 혜택을 제공해 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창업 혜택 말고도 가맹 문의를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평수에 따른 창업 비용 얼만큼인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평대 무슨 창업을 진행했을 때 얼마만큼의 투자 비용이 초기 투자 비용이 들고 이 매장을 실제 운영했을 때 얼마만큼의 순익 구조가 발생이 되며 그 이후에 그 본전까지 얼마만에 회수가 가능한지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보통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일단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질문 남겨주시고, 지금 여기서 질문으로 공개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메일이나 네. 유선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자세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구슬 피우는 정직한 손님의 질문이 손님이 아니라 소님의 질문이 있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DB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나 이제 구글로도 매체를 확장해서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네이버, 지금은 카카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다음이죠. 포털 사이트 기준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순위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가끔은 광고주분들이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광고 괜찮나요? 포털사이트 트래픽이 많이 줄지 않았나요? 과거에 비해서 줄은 건 맞습니다. 줄은 건 맞지만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너무 레드오션이고 사실상 여기는 그 출혈 경쟁이에요. 광고 비용을 쓰면 쓰는 만큼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엄청 그 광고에 대한 치열도가 피를 튀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서브 메인 창업 관련된 입찰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2만 원, 프랜차이즈 창업 막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뭐 2만 원 후반대도 네.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10번 클릭 때도 1레산이 28만 원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만. 그럼 원래선으로 따지면은 벌써 700~800만 원이 키워드 한두 개로 소진이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 피 튀기는 경쟁이고요. 그래서 구글 쪽 관심을 많이 돌리시고 보십니다.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입찰가를 아무리 높게 해도 순위에 상순위 노출 보장이 되지 않아요. 최저가 점수나 그다음 이 사이트와 키워드의 연관도에 따라서 노출 순위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검색하는 유저의 성향에 따라서 검색에 이제 그 니즈에 맞춰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순위 조정은 사실상 어렵고요. 그러면은 다음 보통 창업하시는 이제 분들의 세대 연령을 보면은 요즘에는 뭐 젊은 창업자 분들도 계시지만 네. 뭐 30~40대 혹은 이제 50대 나아가서 이제 60대 분들도 사실상 굉장히 젊으시기 때문에 창업을 이제 중장년 세대들이 많이 보통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다음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중장년 세대분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진입하지 않은 업체들도 아직 많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창업 관련된 광고를 진행하셨던 브랜드 같은 경우는 다음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소액으로. 여기서 소액이라는 기준은 네이버, 구글에 비해서 소액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런칭하신지 뭐 프랜차이즈 런칭하신지 뭐 5년이 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다음 광고를 고려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음 같은 경우도 조금 분산 투자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 키워드가 아닌 전환인 단 한 건도 없었던 메인 아닌 이런 서브나 세부 키워드만 광고를 오프해도 네이버에서는 아마 세이브되는 예산이 30만 원에서 최소 한 100만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그 예산을 이런 다른 매체들로 투자를 하시고 메타나 배너 혹은 이제 바이럴 컨텐츠의 광고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무조건 네이버만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저희 두 번째 준비한 B2B 마케팅 설명 한번 해볼까요? 네. 뭐 B2B 마케팅, 뭐 아까 전에 B2B에 대한 설명은 했었으니까 네, B2B는 그냥 간단하게 기업과 기업 간의 이제 비즈니스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즉 거래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래 상대,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일반 소비자나 고객이 아니라 이제 기업인 경우인데, 보통 이런 거는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가 있고,
기업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제 자본금 관련된 컨설팅이나 이제 금융 관련된 거나 그 다음에 뭐 저희 오늘 창업 나왔으면 네. 창업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재무나 이제 기업 회계 관련돼서 관리해주는 곳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컨설팅 뭐 이런 것도 다 그쵸. B2B로 뭐 이제 로고 같은 것도 그렇고, 네. 네. 브랜딩도 그렇고 또 추가로 대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까먹었네요. 뭐 쓰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네. 우선 뭐 이런 곳들이 있고요. 아 네. 중공업도 마찬가지죠. 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공도 그렇고요. 설비도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CCTV라고 하면은 CCTV 같은 거나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일반 소비자도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업은 또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이런 한 건물에서 이 에어컨을 업체를 그 시공사 선정을 하고 한꺼번에 이거 시설 설비 시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항목도 B2B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다음에 그 혹시 코엑스 삼성역 코엑스 최근에 가보셨나요? 아, 네, 가봤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컨시어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건물 외벽에 그래픽처럼 꾸며놓은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언론이나 이제 그 TV 뉴스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냥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피드에서도 많이 보여줬을 텐데 그런 컨시어지 형태의 광고도 B2B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마케팅 채널을 선택을 하셔야 되냐? 창업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왜냐면 이 B2B 업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니즈나 그 내용 자체가 명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갑자기 배너 광고로 타겟팅 된다 해서 이 거래에 대한 니즈가 확 생기진 않습니다. 반면 B2C의 경우는 그럴 수 있죠. 네. 원래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잖아요. 풀리다 보니까 좀 이제 시즌에 맞는 옷을 좀 가벼운 옷을 구매하고 싶어. 마침 옷 관련된 광고가 타겟팅이 됐어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생각보다 저렴하네 하면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B2B 같은 경우 다릅니다. 일단 거래 물량 자체도 다르고 이제 단가도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대부분 검색 광고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채널을 다 쓰죠. 네. 그래서 보통 검색 광고가 기반이고요. 나아가서 단순히 검색 광고만 잘 세팅되면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검색 광고는 일단은 그 특정 그 저의 서비스 내용을 검색했을 때 이탈되지 않게끔 하는 거고요. 대부분 들어갔을 때 그냥 메인 단순 키워드만 세팅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 업과 관련된 그냥 관련성이 없어도 그 업과 관련된 키워드만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그 서비스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검색 광고의 경쟁이나 이게 PT기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놓치고 있는 키워드가 없는지에 대한 점검, 그거에 따른 발굴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브랜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컨시어지 관련된 업체가 어디였지? 그때 설비 관련된 회사가 어디였지? 해서 바로 검색할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이 신뢰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브랜딩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배너 이거 저희가 이제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생각하는 전략을 봤을 때는 사실상 이거를 겨냥하는 신뢰도 중인 부분인데 노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기도를 높이기 위한 건 사실상 이제 뭐 배너나 메타나 그쵸? 유튜브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검색 광고가 메인이 되고 여기는 이제 서브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배너 광고나 메타 광고나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갑자기 기업 컨설팅을 하고 싶다든지 뭐 회계를 의뢰하고 싶다든지 하는 경우가 0%는 아니지만 이 검색 광고에 비해서 낮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글 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런 컨설팅 관련돼서는 문의가 좀 잘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에 광고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서비스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네. 저희 이제 내부에서 진행했던 데이터를 검토한 후에 저희 업종이 진행했었을 때 조금 단기간 안에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매체들에 대한 컨설팅을 도와드리면서 그 운영한 방향성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영상 보시고 추가적으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추가적으로 이제 언론 송출도 많이 하시죠. 네. 인터뷰 진행은 가능은 이제 언론사나 저희 이제 업종, 업체에 가지고 있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대략 한 30분 좀 안 되게 라이브를 진행했는데요. 혹시 지금 저희 혹시 실시간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은 바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 1분 정도 기다려보고 없다 라고 하시면은 그 여기 나와 있는 컨택 포인트로 네, 메일이나 유선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금요일이고 오전 라이브다 보니까 현재 이제 스트림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뭐 이 라이브 영상 자체가 다시 재생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다리면서 저희 오늘 진행했던 거 요약 한번 해볼까요? 그 네. 창업업종 컨설팅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우선은 DB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이나 매체가 좀 달라질 것 같다. 네. 그 특히 창업 같은 경우는 업종이 너무 다양하고 카테고리가 많기 때문에 그 우리의 경쟁력 그다음에 얼마만큼 포화 상태인지를 고려해서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내부 검색 광고 기준으로는 크게 메인과 서브 세부 키워드로 그룹핑을 분리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메인 키워드로만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광고명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구슬 피우는 정직한 손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GFL 키워드, 소구점 키워드까지도 확장해서 집행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전환 키워드가 무엇인지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키워드를 확장 발굴하고 소재 확장 소재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셔야 된다. 네. 라는 말씀 드렸고 매체 같은 경우도 네이버만 집중하시기보다는 혹시 우리가 네이버에서 광고 비용을 과소진하고 있는 키워드나 캠페인이나 그룹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 그 이후에 매체 확장까지 고려가 필요하다. 네이버만으로는 광고에서 전환을 추가로 얻긴 힘들다. 네. 이 B2B 같은 경우는 대리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뭐 B2B 같은 경우도 위에 뭐 메인 창업하고도 비슷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B2B 같은 경우에도 검색 광고가 메인이고 이제 그러고 나서 서브로 이제 다른 매체 배너 광고, 뭐 메타, 유튜브 광고들을 통해서 이제 검색 광고의 효율을 조금 더 올려주는 광고가 좀 필요하다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걸 묶은 이유가 앞에는 창업이었고 뒤에는 B2B잖아요. 네. 네. 최근에 이제 기업 관련된 컨설팅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정부 사업 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잘 투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자본금 관련된 컨설팅을 좀 많이 요즘에 광고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브랜딩 컨설팅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에 대한 B2B 기업들도 많거든요. 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다 보니까 요 주제로 저희가 오늘 찾아뵙고 최근에 이제 창업종 관련돼 가지고 조금 경기가 막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네, 시장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도 결과를 내고 있는 것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창업 관련돼 가지고 좀 좋은 점주들을 만나고 좋은 본사를 만나서 상생하는 관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 같이 상생해서 성장하고 싶기에 요 주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볼까요? 네. 네. 네, 오늘도 저희 라이브 시청해주신 마케팅 학교 구독자분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